여러분, 미국인들은 지금 저축할 여력이 전혀 안 되고 돈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좀 흥미로운 이야기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리벤처 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과거 50년 기준 역대급으로 낮아진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국의 경기 침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 알아보고요. 이렇게 낮아진 저축률이 곧바로 하반기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저희 시장 관심 종목인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 TQQQ의 실제 투자 현황에 대한 짧은 코멘트도 이어가겠습니다. 22년 4분기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이요, 미국 경제분석국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2.2%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3.4%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0년 평균 저축률이 8%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지금 2%대 3%대 저축률은 쇼크 수준입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여러 번 강조했듯이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 후 하락 반전을 시작할 때와 실업률이 재상승할 때, 그리고 가장 핵심인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현상이 일어날 때 이 세 가지 경제지표는 미국 역사상 단 한 번의 예외가 없는 경기 침체의 예고지표입니다. 이 정도로 낮아진 미국인들의 저축률 수치는 08년 부동산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직전인 06년 07년 수준이고요. 2020년 2월 정부의 코로나발 무상 돈풀기로 현금을 확보한 일반 미국인들이 미래 비상자금 확보를 위해 임시방편 저축률이 잠깐 크게 올랐다가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 것인데요. 이 심각한 문제는 올해 23년에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의 큰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축률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하이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인들은 주황색 선인 높은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에 의한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에서 주의 있게 바라보는 하늘색인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긴 했지만 인플레이션만큼 오르지는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률만큼 인플레이션도 내려와야 되는데, 물가지표에서 필수 소비 품목인 식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발 저축률 감소는 올해 소비지출 하락으로 이어질 텐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붕괴는 기업들에게도 큰 타격입니다. 기업들이 이미 생산해놓은 상품들의 재고가 싼더미처럼 쌓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요. 재고 상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쇼크도 번질 수 있고, 개인들의 소비 지출 감소와 디플레이션이 맞물린다면 어떤 형태로든 경기 침체는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미국인들은 경기 침체의 고통은 겪겠지만 결국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게 될 건데요. 경기 침체는 미국 개인들의 소비 부진으로 생산된 기업들의 기존 재고 상품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이로 인해 생활비용이 감소하면서 비상시를 대비한 저축률은 빠르게 올라가고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게 보여준 소비심리도 반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비심리와 경제회복의 일반적인 사이클입니다. 참고적으로 1970년 이후 소비심리가 이렇게 안 좋은 적은 언제였을까요? 1974년 인플레이션과 오일 쇼크, 1980년 더블딥 리세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 침체 신호에 두 가지 흥미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과 저축률입니다. 첫 번째, 각 소비 심리가 크게 하락했던 기간 동안 실업률 역시 최소 9%까지는 상승했지만 23년 1월 미국 실업률은 아직 3.4%대입니다. 연준에서 탄탄한 고용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도 노동시장 때문인데요. 지금은 탄탄해 보이지만 경기 침체의 순서가 주택가격 하락, 기업 제품 구매 하락, 맨 마지막 고용 순서라서 노동시장의 고통은 앞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저축률이 2% 3%대라는 건데요.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도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10%대였기에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만한 돈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이유는 2023년 지금 미국 일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갈 만한 수준의 급여와 돈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때처럼 손쉬운 방법으로 다시 달러를 찍어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요. 미국 경제는 일시적으로 지킬지언정 인플레이션을 다시 상승시킬 수 있고요. 이것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되는 거죠. 그동안 돈으로 쌓아올린 버블 경제의 폭발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주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3년간 미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가 호황의 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13년간의 주가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2020년 2월에 코로나 돌발 경제 상황으로 연준은 다시 제로금리의 무제한 달러 공급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 우상향 데이터만 가지고 나스닥 레버리지 10년 장기 투자를 무조건 외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달러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 주가의 우상향을 여전히 믿고 투자하지만 지금의 투자 구간은 여러가지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경제 여건들이 많습니다. 수익보다는 위험관리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22년 작년 한 해 동안 주가 하락의 속도가 워낙 강했기에 반등 또는 랠리 구간까지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거의 1차 목표 가격이 TQQQ 40불까지이고요. 목표 가격 이후는 레버리지가 아닌 S&P 500, 나스닥 1배수의 ETF가 필요합니다. 연초 이후 급등한 증시의 투자 심리는요. 지난주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의 세 차례 공격을 받아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인상 예상 테이블도 상향된 상태이고요. 3월 0.5% 빅스텝을 해야 한다는 등 일부 연준 인사들의 뚫린 입이라고 거칠어진 금리 인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요. 제롬 파월 의장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에서 6월까지 0.25% 베이비 스텝을 최대 3번 이내로 최종 기준금리 인상 후 고금리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24일에는 연준에서 체크하는 물가지표 중 가장 중요한 개인소비지출 PCE의 4차 공격이 있는데요. 저가 매수로 주가 하락을 방어할지 16달러에서 20달러 사이의 다시 초저가 구간으로 재진입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변동성 레버리지 TQQQ 23.5달러 이하 0.5달러씩 하락할 때마다 피라미드식 분할 매수 예정이고요. 매매 내용은 영상 업로드 때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욕망을 쫓는 인간의 본성을 다룬 도박 이야기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카지노의 최고 명장면이죠. 돈놀이하는 상구가 레버리지 투자 중인 차무식을 밤에 찾아갔다가 기빨리는 장면 짧게 보시고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냐 지금? 아 형님 게임 하시다가 돈 다 잃으셨다냐? 새끼가. 그래서 내가 네 돈 떼어먹고 토낄까봐 너 지금 여기 와서 의학 죽이는 거야? 너 나 감당할 수 있겠냐? 너 이 새끼야 내가 갚는다면 갚는 거야. 따군요 했지.